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근데 최근에 가계대출이 염려가 된다. 대출이 많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출량을 줄이겠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이하 아파트 없나요? 전화 폭주. 전화 엄포에 불어난 2030. 자, 2030이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 대출을 갖다가 완화를 많이 시켰죠. 무주택자에게 4억 원까지 올린 그 LTV 40% 4억 원까지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런 어떤 완화책을 내놨는데 또 양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대출 규모가 줄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하루 20건이 넘는 전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7억 이하 아파트를 찾는 문의였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한 부동산이고요. 정부가 영끌과 비투를 막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내 집 마련을 미처 하지 못한 2030 세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모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매매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어제 이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또 금융위원장 또 뭐 경찰청장에서 뭐 부동산 관련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뭐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 6%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격 대체가 뭐 염려된다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반기 증가율이 연간으로 환산하면 8 내지 9% 정도 되기 때문에 5, 6% 증가율로 맞추려면 하반기에 3, 4%로 낮춰야 연간 5, 6% 증가율을 맞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거의 30% 수준밖에 대출량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량을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2030 이 세대들이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DSR에 대한 그 설명을 많이 했죠. 갚아야 될, 내가 뭐 대출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뭐 신용카드, 카드까지 해서 모든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을 환산하는 이걸 DSR인데 이게 40%인 시중은행보다 DSR 규제가 20%포인트 높아 대출을 쏠림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이 DSR 어떤 프로티지가 높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쏠림 현상이 약간 있었는데 그거마저 차단하겠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의 길은 두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한 30대 대기업 직장인은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엄포를 놓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져 서울 내 7억 원대 이하 아파트 거의 대부분을 문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완화하겠다고 한 지 얼마 됐다고 또 대출 규제를 언급하나 계속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건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자꾸 뭔가 좀 급하게 만든다. 빨리 사게 만든다. 오히려 엄포 놓는 게 사지 말라고 엄포 놓는 게 더 사게 만든다. 약간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강서구 하곡동에서 4억 원대 단지에 살다가 7, 8억 원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부부는 정부가 주택 투기와 관련 없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언급만 하고 갈아타기 수요는 실수요자가 아니냐. 이번 기회에 다음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영원히 갈아타기 기회를 놓칠 것 같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 결심했다. 자, 1주택자도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주거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족도가 높지 않는 주거 형태는 갈아타기도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비슷한 어떤 대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1주택자, 만족하지 않는 1주택자에 거주하고 있는 뭐 낡은 빌라라든지 뭐 낡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영상 올려놓은 게 중저가 아파트들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다. 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 상담 내용 중에서도 아마 용인에 새 아파트, 용인이었나요? 어디 경기도권에 새 아파트로 갈 것이냐
조금 거기는 입지가 떨어졌죠. 아니면 서울의 중저가 쪽에 한 20년 된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제가 서울에 어떤 중저가의 아파트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중저가 아파트들 수요는, 실수요자들은 매수 심리가 어떤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저가가 포진되어 있는 도봉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뭐 은평구라든지 세대수가 좀 적은 단지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발등에 불 떨어졌거나 또는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이 정책이 나오거나,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사겠다는,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계속해서 작년부터 변함없는 저의 목소리였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저가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한번 보면요, 구로구에 있는 이 아파트 오류동역에서 가깝고요, 20년 차인 아파트입니다. 오류동 영풍 마드레빌 627세대고 34평형이 6억에 거래된 건 조금, 이거는 요 시점에서 조금 한 채만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도 7억대 중반에서 거의 8억 가까이,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단기간에 최근 시세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샀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매물이 나오는 즉시 높은 가격이지만 사야겠다는 이런 심리, 매수 심리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아파트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요즘에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인데, 이 도남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거의 뭐 4,500세대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가까운 편이고요. 자, 이 아파트 28평형이 최근에 6억 7천대 이렇게 거래되는 게 7억 5천까지 약 8천여만 원이 순식간에 약 2달 사이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만큼 이 중저가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지금 불안할 만큼 빨리 사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조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약도 포기를 하고, 또 대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청약 아무래도 하게 되면 또 경기도권보다는 서울 시내, 그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겠다 하는 수요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 6, 7억대 아파트는 이달 무주택자의 LTV가 완화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가격대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무주택자가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LTV를 적용하면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40%? 최대 3억 원까지였나요? 예. 그게 이제 4억 원까지로 늘어난 거죠. 대출 가능이 이달부터는 4억 원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1억 정도 넘는 금액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도봉구에서 6월부터 지난 29일까지 7월 29일까지 약 2달간에 281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7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가 228건으로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7억 원 이하의 중저가가 80%가 거래됐다, 2달 동안. 구로구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구로구도 매매 거래 139건 중에 106건, 76%가 7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저가의 실수요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한 갭투자보다는 실수요자, 물론 전세 끼고 샀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세 입자가 나오면 이제 들어가겠죠. 이런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아졌다. 자, 또 도봉구의 한 그 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강화 카드가 재차 언급된 만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얼른 집을 사야겠다는 인식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는 결혼을 1년이나 남겨둔 예비 신혼부부가 집부터 사겠다며 중개업소를 찾는 등 내 집 마련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결혼을 1년이나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이나 남겨두고서 집을 먼저 사면은 헤어지더라도 어떤 금액이 좀 재테크에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헤어지면 안 되겠지만 헤어지더라도 재테크에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억은, 좋은 추억은 영원히 남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집 투자, 이 집 매수 하나 잘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또 어떤 나쁜 어떤 그 이혼까지, 이혼 뭐 예비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은 아니겠지만 헤어지더라도
아주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겠다. 좋은 투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겠다. 라는 어떤 또 사례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오른 이유,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금액대가 높을수록 대출이 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용 대상 지역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투기 과열 지역은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억 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중저가 아파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중저가 아파트가 6, 7억대 아파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다. 그 밑에 있는 아파트 또 끌어올라갈 수 있고. 물론 그런 6, 7억대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 않고 연식이 20년 이상인 아파트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 또 책 출간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휴가에 소액만 투자하면 이 휴가를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책과 함께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책 한 권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책 한 권 사셔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상담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